저는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하면서 여기 투자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경매로 수익을 어느 정도 보면서 경매 투자도 하면서 갭 투자도 할 수 있게 만든 다음부터 갭 투자를 시작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첫 시작부터 갭 투자로 했으면 지금까지 못 왔을 것 같아요. 또 허튼 소리 하면 안 되겠구만. 켜진 거 보니까. 야, 차다 차. 제가 제 자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오피스텔 구경하러 갑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왜 정말 기대가 되죠? 저는 항상 그 오피스텔 정체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오피스텔은 진짜 좋아. 구조도 다양하고 미래 가치도 있고 거주민들의 어떤 만족도 이런 것도 너무 좋고, 제가 오피스텔 할 때 항상 제일 걱정하는 게 주차, 엘리베이터 막히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도 너무 쾌적하고, 여기랑 좀 떨어져 있는데도 가장 비싸거든요. 그 오피스텔이 주변 오피스텔 대비해서 훨씬 비싼데도 인기가 많고 가장 거래가 잘 되고 잘 지은 오피스텔이다. 워낙 대단지기도 하고. 몇 채 가지고 계세요, 그 오피스텔? 어제 세보니까 8채. 거기는 이제 제 포트폴리오 중에 장기 보유로 갖고 가는 물건이에요. 방송에서는 단타 매도, 뭐 경매로 낙찰 이런 거 많이 얘기하는데, 거기는 사실 갭 투자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던 데고, 그걸로도 이제 돈을 좀 벌었죠.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오피스텔이고 1500세대예요. 정말 흔하지 않고, 분당 쪽에는 조금 있기는 해요. 1000세대 넘는 오피스텔이. 예전에 살았던 이제 정자동의 백궁동양 파라곤이라고, 또 거기는 완전히 초역세권. 근데 거기는 엘리베이터나 뭐 주차 대수 이런 게 좀 많이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입지는 가장 좋은데, 비 와도 비 안 맞고 바로 역으로 지하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정자역에. 판교 테크노밸리도 확정이 돼서 이제 공사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수요나 이런 거는 계속 많아지고 있죠. 다 평형은 비슷해요? 제일 작은 것만 갖고 있어요. 거기가 큰 거는 방 4개짜리도 있거든요. 1.5룸부터 3룸, 2룸 다 있어요. 거기는 이제 오피스텔이지만 흔히 생각하는 원룸 오피스텔 이런 데가 아니라 가족 단위로도 좀 많이 살고 있고, 아예 리모델링 싹 해가지고 분양했을 때부터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분양 때 사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2018년 때 샀고 2007년 분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벌써 연식이 17년 됐으니까 오피스텔 치고는 꽤 됐는데, 관리를 잘해서 17년 차로 보이지는 않아요. 거기는 1.5룸부터 시작을 하는데 정사각형 안에 방이 이렇게 있는 구조거든요. 슬라이딩 도어식으로 방이. 원룸이면 보통 시세가 안 오른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거기는 많이 올랐어요. 제가 2억 8천에 사는데 지금 최근에 거래된 게 3억 7천, 6천 막 이렇거든요. 근데 보통 오피스텔은 6년이 지나도 1, 2천, 뭐 2천, 3천 오르거나 그러는데. 아, 그래요? 네. 커피 먹지 마. 나도 싫어! 그거 제가 매수할 때 세금 빼고 투자금이 갭이 뭐 1000만 원 뭐 이랬거든요. 1000갭으로 너무 갭 투자 같긴 한데, 1000갭으로 이제 취득세가 더 비쌌죠. 취득세가 4.6% 뭐 5% 이렇게 하니까 취득세를 한 15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내고 갭 1000 해서 3000만 원 투자금으로 시세 상승은 1억 넘게 올랐죠. 경매 단타 매도로 치면 수익률이 300% 이렇게 되는 거죠. 3천 투자로 1억을 벌었으니까. 근데 이제 단타는 단기에 파는 거고, 이거는 제가 5년 동안 갖고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걸 환산하면 좀 작긴 하겠지만. 지금 가격이 떨어졌는데 3억 7천에. 네, 3억 6천. 큰 원룸인가? 전용 면적으로 치면 거기가 22평형이니까 전용률이 한 50% 정도 되거든요. 전용 11평, 12평. 62평형까지 있습니다. 62평형은 이제 방 4개. 한창 높았을 때 4억 4천까지 갔고요. 떨어져서 최근에 2024년 3년에 3억 7천 정도. 어쨌든 전세가가 오르기 때문에 팔지 않아도 돈이 계속 들어왔었어요. 전세가가 오르고 하니까 갭이 어쨌든 붙어 있기 때문에 팔아도 제가 추가로 얻을 수 있는 금액은 사실 갭밖에는 없죠. 거의 플러스 양도세까지 내면 사실 남는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파는 매력이 별로 없는 거, 얘는 갖고 가면서 계속 전세가 올려받는 느낌으로 가져가는 거죠. 지금 전세 다 맞추신 거예요? 전세다. 여기는 내놓으면 거의 바로 맞춰줘요. 그러니까 임차 수요가 되게 풍부합니다, 여기요. 사실 여기 또 전세가 기준이 없으면은 사실 더 높게 받을 수 있는데, KB 시세가 좀 보수적으로 이번에 잡아가지고 시세보다 좀 낮게 잡혀서 보증보험 때문에 3억 2천. 원래 시세대로 하면 3억 3천, 4천까지 가는 건데 보증보험 기준 때문에 지금 그게 눌려져 있어요. 이게 빌라랑 똑같아. 빌라 126% 보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지금 KB 부동산 시세 하위 평균을 따지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되게 보수적으로 잡히면서, 왜냐면 작년에 또 워낙 이제 전세 사기 뭐 이런 게 있었으니까 오피스텔도 영향이 있거든요. 상승장을 경험하고 돈은 이렇게 버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하락기가 오면서 그 보증금 올렸던 거를 다 저도 빼주기 시작했거든요. 3천만 원, 뭐 4천만 원 이렇게. 근데 그게 한두 채가 아니라 8채잖아요. 곱하기 8을 하니까 2억, 3억 이런 돈이 되더라고요. 와, 근데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어쨌든 현금 보유를 일정 금액을 하면서 이거를 투자를 했잖아요. 그렇게 안 했으면 저도 이런 물건들 경매로 많이 던졌을 것 같아요. 리스크 감안을 해서 현금 보유를 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다 지켰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 자산이라는 거는 올랐을 때 그 기쁨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같이 떨어질 수 있고, 그 빼주는 금액, 장기로 갖고 가는 거니까 그
금액만큼 내가 감안하지 않으면 이 자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이런 하락기에 못 샀겠죠. 3개월마다 거의 그 만기가 막 도래하는데 3개월마다 뭐 3천만 원씩 준비를 해야 되니까 돈이 있는데도 그 빠지는 게 숭숭숭 빠져버리니까 무섭더라고요. 와, 내가 이걸 준비 안 해놨으면 진짜 이거 어떻게 해서, 물론 방법을 또 찾았겠지만 뭐 요즘 뭐 전세가 빠지는 만큼 못 돌려주면 그만큼 뭐 월세를 임차인한테 주고 뭐 이렇게 한다면서요. 그걸 대출받은 느낌으로 해가지고. 정상적인 방식은 아니잖아. 임차인한테 손을 벌린다라는 거는 내가 그 자산을 지킬 만한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이고, 이걸 다 해결을 하면서 최근엔 또 오르고 있거든요, 전세가가. 그걸 또 저는 어쨌든 알고 있었으니까 잘 버티면 장기적으로는 또 오르는 시점이 올 테니까 잘 버텨야겠다 생각을 했죠. 근데 이것도 몰랐으면 그냥 너무 힘들기만 했을 것 같아. 내가 그냥 내 돈 나가는 것 같고. 제가 2018년에서 19년 말까지 이 1년 반 정도 동안 8채를 아마 다 매수를 했을 거예요. 경매로 싸게 받은 거, 돈 모은 거, 그렇게 해서 전세가 올려 받은 것도 있고 경매로 받았던 거. 경매 투자를 꾸준히 했던 거에서 경매로 싸게 사서 매도를 한 것도 있었고, 그중에서 전세가를 올려 받으면서 그 돈이 이제 세금 없이 현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걸 일부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한 거죠. 장기적으로 여기는 입지가 워낙 좋고 오르는 게 거의 확실한 동네니까, 분당구 정자동이라고 하면 신도시 중에서도 가장 성공한 동네니까 그런 거를 일부 투자를 하면서 또 동시에 이제 경매로 싸게 사는 것도 계속 투자를 했었고. 재투자하신 거네요.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장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8년 동안, 근데 벌써 이것도 6년이나 지났네. 그러네, 벌써 6년 지난 것도 있고 4년 지난 것도 있고. 근데 장기 임대 사업자 하면은 장기 보유하면 팔 때 세금 혜택이 네. 커요? 양도세 감면 플러스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당연히 받을 수 있고, 재산세 감면 부분도 좀 있고. 8년 보유하고 파는 거니까 세율이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70% 이런 게 아니라 일반 과세로 들어가서 30% 정도는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임대사업자의 혜택으로서 또 감면되고. 근데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거는 예전에 한창 좋을 때는 종부세에서도 빼줬거든요. 근데 지금 임대사업자는 종부세는 다 들어갑니다. 제가 시작할 때는 그게 없어진 상태였고, 그게 아마 2018년 그쯤에 없어졌던 것 같아요. 뭐 주택수에서 빼주는 특혜도 있었고, 그때 한창 임대사업자 하라고 막 장려하던 시기여가지고 국가에서. 가서 입지나 단지 어떻게 돼 있는지 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 무슨 백화점인 줄 알았어요. 여기는 진짜 내가 봤던 오피스텔 중에 단지 관리를 제일 빡세게 하는 단지예요. 주차장도 페인트도 새로 칠했고요, 저번에. 주변 상권들도 너무 잘 돼 있어요. 1층에 스타벅스 있고. 진짜 천장고가 높아서 약간 그런 느낌도 있네. 오피스텔 살면서 엘리베이터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이따가 한번 세볼게요. 제가 몇 개인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됐는데. 네, 농담 아니고 이거 시그널이야? 이 오피스텔 다 이래요? 다 이렇지 않지. 여기만 이래요. 저도 오피스텔 진짜 많이 보러 다녔는데 여기 정도 이렇게 돼 있는 데는 없어요. 아래 지하 주차장도 가보면 주차장 청소하는 그 기계 있잖아요.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청소를 하고 음악도 계속 나오고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단지예요. 엘리베이터 대수가 일단 여기가 물론 이제 대단지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엘리베이터가 바로바로 오거든요. 하나 누르면 5개 엘리베이터 중에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걸로 딱 지정이 되는 거죠. 띵동띵동 소리 나는 게 그 백화점에서 운영되는 그 엘리베이터 있잖아. 하나만 누르면 다 눌리고, 그만큼 이제 관리에 신경을 쓴다라는 거죠. 그 소규모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관리에 저렇게 힘을 쓰면 관리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데, 여기는 대단지잖아요. 1500세대이기 때문에 1500세대로 나누면 그 부담이 크진 않거든요. 여기는 진짜 잘 돼 있고, 지하 주차장도 정말 주차 대수가 1500세대이기 때문에 주차 대수가 1600개 정도 되거든요. 세대당 한 대 정도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지하철역이 바로 있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자차가 없으신 분들도 많아요. 호텔 같아요, 호텔. 그렇죠. 층고가 너무 높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오피스텔도 이렇게 잘 짓고 입지가 좋으면 올라갑니다. 왜냐면 1.5룸 오피스텔 하면은 또 가격이 안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오피스텔은 예외거든. 왜냐면 이렇게 아예 호텔처럼 짓고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여기는 호객노노만 봐도 한번 들어오시면은 뭐 이사 안 나가려고 하고 아예 리모델링을 싹 해서 장기 보유 그리고 장기간 거주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 모든 게 시세에 반영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격이 오르잖아요, 일단. 여기 보면은 세대 학원이라든지 뭐 병원들 이런 것도 다 있고, 입주민 전용 놀이방, 헬스클럽, 이것도 아마 헬스장일 거예요. 무슨 학원들이 엄청 많네. 네. 놀랬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입지 자체가 여기서 한 블럭만 가면 저기가 파크뷰라는 단지예요. 저기는 아파트 중에서도 가격이 거의 15억에서 20억 정도 하는 단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입지랑 거의 비슷하게 공유하고 있으니까 사실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으로 좀만 나가면 바로 이제 산책할 수 있게 이제 탄천. 오랜만에 오니까 좋다.
오피스텔 하면은 상권들이 많이 죽어있는 단지들도 있는데 여기는 다 만실이고 그만큼 임차도 잘 되고 이용객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상권 자체가 다. 일단 오피스텔 1층에 스타벅스가 있다는 점, 여기 행정복지센터 해가지고 주민센터 있고 뭐 도시 약간 서울 쪽 너무 시끄럽다 하면은 좀 분당 쪽에 나와가지고 한적한 데 살고 싶어 하거든요. 상권 자체가 워낙 잘 돼 있고 단지 입지 자체를 옮길 수는 없잖아요. 이건 바뀌지 않는 입지인 건데 이 입지 자체가 워낙 좋고 이 분당이라는 동네 자체가 임차 수요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일자리가 계속 이제 확장되고 있고 네이버 본사, 두산 본사, SK CNC 그리고 좀 나가면 판교 테크노밸리에는 각종 IT 회사들의 본사들이 있죠. NC소프트, 뭐 넥슨 이런 게임 회사들 그런 데들이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또 주변에 집을 찾아보겠죠. 돈을 잘 번다는 대기업에서 본사를 이전할 정도면 특히 최근에 두산 본사가 여기로 이전을 했는데 그만큼 이 분당권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여기에 값어치를 그만큼 두는 거죠. 수많은 본사 후보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강남도 있고 뭐 서울, 중구 이런 데도 있는데 구태여 여기 온 거는 사실 미래 가치적으로 봤을 때 투자 가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8분 정도 걸려요. 정자역에서. 다른 오피스텔들이 역에 딱 붙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좀 멀어 보이는 건데 여기도 절대적으로 먼 게 아니고 8분이면 충분하죠 사실. 네. 그 오피스텔 우리 지금 기회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었잖아요. 지금 여기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갭으로 사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으로 됐으면 전세가가 3억 4천 이렇게 찍혀야 돼요. 근데 그게 강제적으로 3억 2천까지 눌려 있다 보니까 이걸 취득하실 때 갭이 커져 버렸습니다. 매매가는 저 위에 3억 8천, 7천 이렇게 찍히는데 전세가 3억 2천이니까 갭으로 가려면 6천, 5천 이렇게 들고 취득세가 일단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지금 시점은 좀 아닌 것 같고 전세가가 좀 올라서 갭이 줄어들었을 시점에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사두면은 사실 막 떨어지지는 않을 입지입니다. 항상 전세를 8채를 제가 굴리고 있으니까 전세를 맞출 거 아닙니까 새로? 내놨을 때 전 임차인이 나가는 시점까지 거래 안 된 적 한 번도 없어요. 3달을 기한을 주고 매물을 내놓는데 전세 계약이 됩니다. 그만큼 임차 수가 되게 풍부한 동네예요. 취득세 12% 걱정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좀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면 이런 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일 세율이잖아요 오피스텔은. 정자동에 오피스텔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가 가장 가격도 높고 가장 선호도도 높은 오피스텔이에요. 그 많은 오피스텔 중에 결정적으로 이 오피스텔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사실은 아버지가 이 단지 한 15개를 갖고 있고 큰 누님이 한 7채 정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도합 한 30채 정도를 갖고 있는데 정간에가 지금 여기 30채가 근데 아버지는 예전에 그런 말도 했는데 여기 한 동을 사는 게 목표다 라고까지 했는데 제가 모았던 돈을 몽땅 여기에 갭 투자로 투자한 게 아니라 저는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하면서 여기 투자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경매로 수익을 어느 정도 보면서 경매 투자도 하면서 갭 투자도 할 수 있게 만든 다음부터 갭 투자를 시작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첫 시작부터 갭 투자로 했으면 지금까지 못 왔을 것 같아요. 전세 끼고 투자한 것들에서 좀 손실이 난 거를 제가 경매 투자한 걸로 메꾸기도 했고 분위기가 항상 반대거든요. 갭 투자가 좋았을 때는 경매 시장이 좀 안 좋고 뭐 이래요. 완충작용을 해서 저는 2가지 포트폴리오로 하고 있습니다. 경매로 첫 집을 사서 낙찰받고 전세를 올려받고 풀피를 맞추고 이거 아실 분도 아실 거예요. 그 돈을 일부 재투자를 해서 여기에 투자를 한 겁니다. 여기는 이제 장기 투자로 8년 이상을 묶어두는 거고 그것도 벌써 4년 이상을 보유를 해서 5년 보유한 것도 있고 그 장기 임대 사업자의 의무 기간도 많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8년이 아니라 더 갖고 갈 생각도 있어요. 왜냐면 결국 전세가를 올려받는다는 게 매매를 했을 때 양도했을 때 그 차익만큼을 이제 미리 받아두는 거거든요. 굳이 전세가 오르는데 팔 이유가 없다 생각을 해서 여기는 수요가 계속 많을 겁니다. 앞으로도. 지금 사도 되냐라고 말하면 저희는 지금 사고 있지는 않아요. 미리 사놨기 때문에 이걸 돈을 벌었다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사서 돈을 벌 수 있냐라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서 그게 문제예요. 저는 항상 투자할 때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가는지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수익률의 시작점이 되는 거고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야 내가 손실을 보더라도 좀 버틸 수 있고 돈을 벌더라도 내가 수익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거죠. 저기 분당 여기에 대장 아파트 3개 중에 하나예요. 여기는 좀 파크뷰 아파트라고 투자는 빨리 할수록 좋아요. 미리 사놨기 때문에 돈을 벌었다 하는 거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 오피스텔이라고 다 시세가 안 오르는 게 아니고 주변 상권이라든지 다 똑같은 것도 아니고 관리를 어느 정도 하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 또 시세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이제 기회를 잡았어 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고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제 임장하시면서 오피스텔이라고 다 똑같이 보지 마시고 이런 정도 관리랑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투자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갭 투자일지라도. 고생 많으셔. 부동산 안 가도 되나? 그냥 또 주변 얘기 듣고 뭐 여기가 왜 좋은지 이런 거 듣는 거겠죠. 고생했습니다.